안녕하세요, 리베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콘텐츠 따라 만들기 한번 해볼 텐데요. 쇼핑몰의 상세보기 영역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상세보기라고 하면 어떤 상품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이만큼 긴 이미지들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상세보기라기보다는 그냥 상품의 자세한 어떤 미리 보기 이미지들 막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하는 상세보기라는 것은 보통 작업을 하다 보면 제품 상세보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큰 이미지들이 아니라 위에서 정보를 선택하거나 옵션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이게 뭐 할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쿠폰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큰 이미지와 썸네일 이미지 해가지고 조금씩 볼 수 있는 영역,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은 좀 약간 단순한 형태로 좀 준비를 했어요. 좀 기회가 되면 좀 큰 이미지로, 좀 다양한 이미지로 있는 것을 좀 만들어 볼게요. 그 큰 걸 만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선 오늘은 좀 단순한 거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코딩을 할 때는 그리고 제가 이미지를 미리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위아래 버튼, 그리고 이 아래 버튼, 요 네 가지를 좀 이미지를 잘라놓았고, 나머지는 직접 CSS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TML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미리 또 준비해 놨거든요. 반드시 작업하실 때는 디폴트 CSS, 전체 초기화는 CSS 꼭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HTML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역 하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div를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프로덕트 뷰라고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뷰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div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목부터 코딩하는 게 좋아요. 이 제목이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작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한쪽으로 좀 밀어 넣을게요. 좀 분리시켜서 이렇게 작업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보고 치시면 되죠. 소니 스마트 밴드 토크 SWR30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가로에다가 안드로이드 4.4.2 킷캣 버전 이상 호환 가능이라고, 영어네요. 다시 안드로이드 4.4.42 킷캣 버전 이상 호환 가능이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부분인데,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관성 있게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일관성 있게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작업하다 보면 무슨 요소로 코딩해야 될지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표로 하시면 돼요. 네, 표로 하는 게 가장 좀 깔끔하고 잘 나올 수 있거든요. 배치하기 편하고 유동성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표로 제가 만들 건데 미리 제가 코딩을 좀 해놨어요, 표를. 그래서 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지금 뭐 테이블 요소에 있고 캡션이나 디테일스란 서머리 넣어서 제목과 내용 다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 넣어줘야 되죠.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기 때문에 둘 다 픽셀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길고 한쪽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가변형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목 내용으로 해서 제목 내용 구별해가지고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중간에 보면 구매 수량 부분이 있죠. 이 구매 수량은 숫자를 기입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넣기 때문에 인풋 타입 텍스트로 제가 넣었어요. 인풋 타입 텍스트로 해서 숫자만 반드시 넣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버튼, 아래로 버튼, 이것은 숫자를 증가하거나 숫자를 감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다를 경우에는 버튼을 따로따로 둡니다. 그래서 링크로 따로따로 만들어주고요. 옵션 선택, 이 부분이죠. 이 선택하는 부분을 셀렉트 박스로 따로 둡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테이블이 완성이 되었으면 바로 버튼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미지 보여주고 이 전체에 대한 정렬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버튼 보면 버튼이 이 영역의 가운데 정렬이잖아요. 그래서 버튼 먼저 보여주고,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바로 여기 넣어서 따로 이쪽에 날려주도록 할게요. 상품 테이블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미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버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바닥에다가 이미지 한번 넣을게요. 이 이미지 부분은
제가 div로 묶어서 그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찾기, 큰 이미지 하나 넣어주고요. 대체 텍스트는 특별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빈 alt 값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클릭을 할 수는 없고, 클릭하는 영역은 이 바닥에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리스트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UL로 해서 각각 li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할 수 있다고 했죠. a링크 넣은 다음에 위에 있는 이미지 그대로 갖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서 하나만, 이렇게 2개 정도 할게요. 하나는 활성화되어 있고 하나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 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쪽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상품이, 다양한 상세 이미지들이. 그러면 이곳은 선택된 거, 선택되지 않은 거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놓았고,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버튼 영역, div를 똑같이 영역을 분리해서 링크 2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바구니 구매하기 버튼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HTML이 완료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브라우저로 나왔고, 이렇게 디테일스 넣으면 이렇게 화살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H2였죠. 그리고 이미지 넣은 다음에 이렇게 버튼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CSS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한번 볼까요? CSS 쪽에서 이제 할 게 전체 영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전체 가로 세로 영역. 세로는 필요 없습니다. 가로 영역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영역은 시작하는 여기부터 끝에 있는 영역, 여기까지 하게 되면, 오른쪽 보면 962에 71이라고 나왔죠? 70은 필요 없고요. 962가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프로덕트 뷰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가로 사이즈를 960이었죠? 962픽셀을 넣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봐야 될 것이, 이미지는 우리가 코딩을, 이곳에 이미지를 코딩을 했어요. 근데 이미지는 왼쪽에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테이블은 오른쪽에 와야 되고. 자,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한번 감쌌다는 거죠, 우리가. 감싸고 있는데, 그 부분의 왼쪽 영역에, 이만큼의 왼쪽 영역에다가 패딩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2개 이미지가 그 위에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나머지는 패딩이 제외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영역을 확보하는 거죠. 왼쪽에서 여기까지만 딱 맞춰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395거든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패딩을 395 픽셀을 넣습니다. 자, 가로 사이즈 있기 때문에 박 사이즈 같이 넣어줄게요. 포지션 넣어줘야겠죠? 포지션을 넣어줘야만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바로 왼쪽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앱솔루트로 해서. 안에 있는 곳은 div 총 2가지가 있는데 클래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가 같으면, 요소가 같기 때문에. 클래스 img는 포지션 앱솔루트로 해서 왼쪽 위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위로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고, 오른쪽에 이젠 버튼이 원래 이 맨 아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오게 됐죠. 이제는 1차적인 구조는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큰 구조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왼쪽부터 차례차례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미지가 외곽선이 있어요. 외곽선이 있는데 우리가 HTML 코딩한 거 보면 그냥 이미지 있고 li 안에 이미지가 있어요. 그냥 이미지에 대한 선만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이미지에 대한 디자인만 좀 따로 잡아야 되니까. 우선 외곽선을 주는데 1픽셀의 컬러가 지금 이 색상이네요. 이 색상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이미지에다가 선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클래스 자식의 ing를 선택해야 되죠. 자손, 이걸 뺀 자손을 하게 되면 모든 3가지 이미지에 다 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더를 따로 넣습니다. 이렇게 다 넣어주고요. 브라우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참고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거 이미지 가로 세로 사이즈 강제로 넣어주셔야 돼요. 367에 370이거든요. 넣어주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368에 370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내가 곧
곧바르게 잘 잘랐어도 이렇게 이미지 수치를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쇼핑몰이잖아요. 쇼핑몰은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판매하는 판매자가 만약에 중개업체,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판매자가 되는 거죠. 왜 IT 전문가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판매자가 되기 때문에 따로 담당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담당자 있는 회사도 있긴 하겠지만, 뭐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담당자 분들이 이미지를 올릴 때 이 규칙대로 안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을 좀 운영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사이트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특정한 썸네일 이미지마다 규격된 사이즈를 권고해요. 예를 들어 가로 세로 500픽셀을 올려라, 가로 세로 뭐 400픽셀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권고하는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올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나는 3000픽셀, 508, 6000픽셀, 4000픽셀짜리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사이즈를 안정해주게 되면 그 사이즈 그대로 엄청나게 큰 그 브라우저에 엄청나게 큰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화면도 깨지고 사용자도 좀 이상하게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CSS 자체에서 이미지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규격화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간 안 좋은 쇼핑몰 같은 거, 안 좋은 솔루션을 쓰거나 그런 거 보면 이미지가 되게 작아요. 이미지가 되게 작은 이미지인데 뭔가 뚝뚝뚝 이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큰 이미지를 강제로 사이즈를 줄여서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또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뭐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판매자분들이 이 이미지를 올렸을 때, 예를 들어 10메가짜리 이미지를 올렸어요. 이미지 한 장짜리가 10메가짜리 올리면 서버상에서 이미지를 다시 압축해서 작게 만들어줘요. 그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두 번, 세 번 장치를 또 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퍼블리싱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넣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작업자를 위한 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판매자를 위한 거죠. 판매자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선도 넣어줘요. 그리고 선을 넣지 않으면 판매자분들이 선을 넣고 이미지를 넣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는 가로 세로 사이즈를 68에 68이네요. 그러면 ULLI죠. IMG 클래스 안에 있는 LI 안에 있는 이미지를 가로 사이즈를 68, 세로 68을 강제로 만들어주고, 선 있잖아요. 이 선들을 똑같은 색으로 우선 기본선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색으로 들어가고 LI 옆으로 배치되어야 하죠. 자, LI에 풀러 줄게요. 플롯 레프트 주면 LI의 부모는 플롯의 영향을 받아서 자동으로 높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해결해줘. 디스플레이 블러 클리어버스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다음엔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현재 클릭했던 거. 그러면 클릭했던 것은 클래스를 강제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onClass 스크립트상에서 붙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이미지의 선의 색깔이 바뀌게. 그래서 이 선의 색깔은 스포이드 찍어보면 알겠죠. 이 색깔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 붙은 것은 색깔이 들어가고 클래스 안 붙은 것은 원래 기본 색깔이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여백 한번 줄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10픽셀씩 떨어져 있으니까 전부 다 10픽셀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LI에 오른쪽으로 위로 10픽셀 주고요, 오른쪽으로 10픽셀 주고 나머지 안 줄게요. 그러면 여백이 위에 오른쪽으로 붙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다 붙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한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에 왼쪽 이미지 됐으니까 오른쪽 이제 이 부분 만들어 볼게요. 우선 텍스트부터 잡아볼 거예요. H2였죠 아까. 24픽셀의 글씨 색깔은 가장 진한 부분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테이블 위에 H2였죠? 그냥 H2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뉴에
H2 폰트 사이즈는 24였고요. 컬러 넣어줍니다. 방금 복사한 컬러 넣어주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네, 줄 간격은 거의 붙었는데 그래도 한번 재볼게요. 줄 간격 요만큼이죠. 26픽셀. 줄 간격은 26픽셀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줄 간격까지 다 넣었어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잘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선이 있죠? 예, 줄 간격까지 생각해서 선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줄 간격이 여기서 여기까지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반 나눠서 요만큼이기 때문에 밑으로 요만큼 20픽셀 그리고 밑으로 2픽셀이네요. 333 20에 2픽셀 그러면 H2에다가 밑으로 패딩 20에 2픽셀의 선이 있었죠? 버텀 333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2픽셀의 선이 손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테이블 쪽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의 캡션의 디테일스 클래스 하이드로 날려버리도록 할게요. 하이드 쓰게 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default.css에 클래스 하이드는 앱솔루트에서 날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테이블 쪽 한번 쭉 잡아 볼게요. 테이블 하나밖에 없죠? 그럼 바로 테이블 요소 선택하시면 돼요. 테이블 요소에서 지금 봐야 될 게 우선 가로 사이즈 열의 가로 사이즈 한번 쭉 체크해 볼게요. 자, 173픽셀이네요. 그러면 이곳에 173픽셀 넣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나머지 값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TH 부분 전부 다 디자인 같죠? 그럼 우선 글씨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픽셀 그리고 444 15픽셀에 444 테이블의 TH는 폰트 사이즈가 15픽셀에 컬러가 444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미리 보기 하면 되고 전부 다 좌측 정렬이었죠?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넣어줍니다. 자, 왼쪽으로 다 붙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간격을 줄 텐데 간격은 우선 내용을 다 넣고 한번 주도록 할게요. 우선 왼쪽 정렬 됐고 이쪽도 TD도 왼쪽 정렬인데 전체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줄 디자인을 이 부분을 넣을 때는 공통된 부분 위주로 넣어주시면 돼요. 공통된 부분이라는 것은 우선 빼보면 돼요. 다른 것부터. 자, 다른 게 뭐냐? 이 부분 다르고 이 부분 달라요. 이 부분 빼고 나머지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부분부터 작업을 합니다. 자, 글씨 크기 14픽셀 그리고 글씨 색상은 444 14에 444 14에 444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다 복사를 해서 TD하고 14에 444 왼쪽 정렬은 TD는 기본으로 왼쪽 정렬이에요. 넣어줍니다. 좀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죠. 이제 다른 거 잡아야 되잖아요. 다른 부분은 위에 있는 거, 마지막에 있는 거 각각 달라요. 그러면 클래스를 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자, 상품 판매가 클래스 프라이스라고 넣어주고 그리고 결제 금액 그래서 여기는 토탈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라이스와 토탈 넣어줄게요. 그럼 TD의 클래스가 프라이스일 때와 그리고 TD의 클래스가 토탈일 때 이 두 가지를 잡아주면 돼요. 우선은 글씨 크기, 색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숫자보다는 문자를 먼저 크기를 확인해야 되고요. 22픽셀에 444 색상은 똑같네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만 다른 걸로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뒤에는 얇은 글씨, 앞에는 굵은 글씨죠. 그것도 파악을 해볼게요. 22픽셀 색상은 같고 그러면 색상만 같은 거 폰트 사이즈는 22픽셀 색상은 같습니다. 색상은 파란색이 같고요. 자, 문제는 앞에 있는 숫자가 굵은 숫자였죠. 굵은 거면 뭐 스페인어로 감싸지 마시고요. B나 스트롱 쓰시면 돼요. B 볼드거든요. B 쓰시고 넣어주시면 앞에는 굵고 뒤에는 굵지 않은 형태가 나오죠. 글씨 크기 뒤에 거 한번 볼게요.
뒤에 글씨는 19픽셀이거든요. 그러면 크기가 다른 거죠. 기본이 19픽셀로 하셔야 되고요. TD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19픽셀을 만들고, 그리고 비요소인 것만 폰트 사이즈가 22픽셀로 만들어 주시는 게 선택자로 더 낫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줍니다. 자, 다음에는 이 영역 간의 간격을 한번 볼 텐데, 간격 같은 경우에는 좀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를, 이 두 개의 공간을 반으로 나누면 간격이 되겠죠. 지금 28픽셀이거든요. 1픽셀 부족해서 이쪽에 플러스하면, 그러면 14픽셀씩 위아래로 한번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THTD를 같이 묶어서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THTD 묶어서 좀 동일한 부분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패딩에 14픽셀 위아래로 넣어줘야 되고, 이제 폰트 사이즈 크기, 정렬 그냥 한 번에 다 넣어줄게요. 좀 1픽셀 차이기 때문에 그냥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넣어주고 위아래로 이렇게 여백 다 줘요. 그러면 THTD에 전부 다 여백, 폰트 크기 다 같아지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위로 14픽셀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위에 14픽셀을 다시 한번 계산해야 돼요. 14픽셀이고 나머지 영역, 바로 이 영역이죠. 15픽셀은 또 위로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H2의 밑으로 맞은 15픽셀 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표와 H2와 간격을 좀 더 벌릴 수가 있고, 왼쪽 옵션도 더 넣을 수 있죠. 자, 구매 수량 쪽 좀 해볼까요? 구매 수량 할 때 이젠 볼 것은, 우선은 이 선 자체를 인풋이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영역을 하나를 감싸서 선을 전부 다 준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인풋 타입 넘버는 선이 없는 거죠. 우선 그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감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 버튼들 포지션으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전체 감싸는 영역까지 구현을 해 볼게요. 자, 테이블 안에 있는 거죠? 테이블 이쪽에 있네요. 그럼 여기에 div 하나 감쌀게요. div 감싸고, 자, 클래스 length라고 하겠습니다. length라고 만들어주고, 예, 테이블에 length가 있을 경우죠. 테이블에 length 클래스가 있을 경우에 얘에 대한 선이 아까 들어간다고 했어요. 선을 색상은 모르겠지만 선 들어가고, 그리고 포지션 들어가 주셔야 돼요. 왜냐면 오른쪽 버튼에 있는 거 포지션 날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렐러티브에서 기준 좌표 만들어 줍니다. 자, 선색 한번 볼까요? 자, 선색은 C6이네요. 그래서 C6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로 div이기 때문에 가로 100%예요. 지금 가로 세로 정확하게 넣어줄게요. 71, 32. 그러면 가로가 71, 32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인풋 타입 넘버 이젠 컨트롤 해줘야겠죠. 그냥 인풋이라고 선택하겠습니다. 자, 가로 사이즈 우선은 몰라요. 하지만 선이 없다라는 거 알고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를 이제 알 수 있죠. 재면 가로 세로 32, 44에 32, 가로 44, 세로 32 넣어줍니다. 좀 정리해주고 코드. 자, 이렇게 넣어줘요. 이쪽에 있죠. 자, 다음에 증가 감소를 한번 넣어줄 텐데, 증가 감소는 우선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선을 인풋의 오른쪽에 다 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 각각의 A의 왼쪽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걸 떠나서 우선 영역 자체를 이렇게 크게 하고, 이 선이 잘렸는데 다 채워주겠습니다. 우선은 가로 세로 26에 16 픽셀로 전부 다 선을 넣어줄게요. 자, A 요소죠. 이 A 요소에 가로 사이즈를, 일단 디스플레이는 필요 없겠고, 가로 사이즈가, 세로 사이즈가 있었어요. 26에 16 넣어줍니다. 그 포지션으로 움직여야 되죠. 포지션 앱솔루트 라이트 0, 탑 0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위로 넣어주게 되고, 컬러 우선은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오버플로 히든부터 해줄게요. 오버플로 히든해서 잘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컬러는 트랜스페어런트 그래서 투명색으로 넣어줍니다. 현재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안 보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배경색을 각각 넣어주는데 서로 배경 이미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배경 나중에 증가와 감소에 각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NTH 오브 타입으로 첫 번째 타입 A 요소 중에 첫 번째 타입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입 선택을 해서 각각 배경 이미지 넣어줄게요. 이미지 브라우즈 해서 자, 위로 가는 거 업, 노 리필 여기에서 노 리필 넣어주고 위치는 센터죠. 센터하면 X축, Y축 다 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센터 한 번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미지명만 달랐죠? 다운 넣어줄게요. 자,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위아래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좌표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좌표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루트만 띄워놨지 오른쪽 위로 다 넣어놨고 이젠 좌표가 달라지는 거죠. 오른쪽 0, 위로 0은 첫 번째 거 하지만 두 번째 것은 밑으로 0이죠.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합니다. 자, 위아래로 이제 붙어있죠. 자, 다음에는 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요 틀어지는 것은 인풋의 좀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풋 크기를 좀 더 줄여볼까요? 31, 30 이런 식으로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숫자만 되죠? 그래서 되고 요 텍스트 라인 센터도 한번 넣어줄게요. 인풋에다가 센터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안 들어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만약에 안 들어가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민을 여기서 0 주시면 됩니다. 0 주시게 되면 민은 더 이상 밑으로 안 들어가죠. 근데 수량은 무조건 1개 이상 사야 되기 때문에 민은 1 이상입니다. 텍스트가 미리 써져 있게 하려면 밸류 값 그냥 1 넣으시면 돼요. 1 넣고 내려오면 안 들어가고 높이면 이렇게 올려가게 만들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이렇게 만들고 선 한번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선은 왼쪽 선으로 좀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인풋에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인풋에 오른쪽 선 넣어보도록 할게요. 인풋 어차피 컨트롤 한번 해줬으니까 이 색상으로 들어가고 인풋에 보더 넌 하고 보더 라이트 넣어줍니다. 보더 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코드 정리 한번 해주고 들어가죠. 오른쪽 선 있고 이 밑에 선만 있으면 되죠. 밑에 선은 둘 중에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있는 거에 위로 픽셀 솔리드 CU 넣어주면 위로 선까지 딱 이렇게 맞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나머지 증가 감소는 스크립트로 해주거나 아니면 따로 뭐 개발팀에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셀렉트 박스 디자인도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 박스는 우선 가로가 100%예요. 이제 가로 100%인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셀렉트 박스가 현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셀렉트 박스 그대로 하나만 잡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셀렉트 박스 디자인 여러 개라고 하면 각각 클래스 주셔야 돼요. 자, 선을 우선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로가 100%였죠. 가로 100% 상태로 주고 100%와 픽셀이 부딪히니까 박스 사이즈까지 같이 주셔야 됩니다. 자, 색깔은 위에 거랑 같네요. 그러면 아까 색상이 C6이었죠. 여기에 C6이라고 넣어주고요. 꽉 찼죠. 이제 이 화살표 지우는 거 배웠었죠. 우리가 웹킷 그래서 어피어런스 app earnAC 넌 해주고요. 웹킷도 넣어줍니다. app earnAC 넌 넣어주고요. 그리고 파이어폭스도 안 됐었어요. 예전에 모즈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익스펜드 해주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넌 하게 되면 이거는 MS 전용이었죠. MS 익스펜드 넌 이걸 해주게 되면 다 사라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 화살표 없애는 걸 방금 한 거고요. 이제 백그라운드 한번 넣어줄게요. 자, 배경
백그라운드, 자, 위가 좀 가려지는데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URL 들어가고 브라우즈 해서 셀렉트 박스 디자인 해주고 그 다음에 노 리핏 넣어줘야죠. 그냥 사라졌는데 그냥 치겠습니다. 리핏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어느 쪽에 붙느냐, 이제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오른쪽 가운데 붙었어요. 오른쪽으로 11픽셀, 라이트 11픽셀 센터로 넣어주시면 오른쪽으로 11픽셀 가고 가운데로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절대 왼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버튼 하고 끝날 것 같네요. 이제 버튼도 HTML 한번 볼까요? 버튼 부분은 div 있는데 여기에다가 btns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각각 버튼 달랐죠. 그래서 하나는 btn1, 또 하나는 클래스 btn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덕트 뷰에서 btns 해주고 텍스처라인 센터, 왜냐면 둘 다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해주고 그 안에 있는 A에다가 모든 버튼들이 올 거니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해줘서 각각 옆으로 다 붙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가로 세로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자, 그리고 요 버튼 각각 디자인 할 텐데 가로 세로가 다 같아요. 가로 세로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해 주겠습니다. 136, 42 136, 42 넣어주고 가운데 정렬이죠. 텍스처라인 센터 똑같이 넣어주고, 어차피 여기 있기 때문에 다 텍스처라인 센터 들어가겠네요. 흰색 그리고 16픽셀 폰트 사이즈 16픽셀에 컬러는 전부 다 흰색이었어요. 모서리 둥근 거 2픽셀이네요. 보더 레디우스 2픽셀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배경색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글씨가 흰색이어서 안 보였던 거고, 자, 첫 번째 버튼 배경색, 두 번째 버튼 배경색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버튼 배경색은 666 BTN 1번은 배경색이 666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였죠. 그대로 다 복사 붙이게 합니다. 이미지 색상만 달랐기 때문에 저렇게 해주고 선택자 바꿔주고 줄 간격 안 좋네요. 자, 줄 간격을 폰트는 자, 코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줄 간격 높이만큼 주면 되죠. 두 개 다 줄 간격이 똑같아요. 42 주게 되면 줄 간격 40이 똑같이 주게 되면 이게 전부 다 같아지죠. 자, 다음에 요 간격 주면 끝날 것 같아요. 우리가 밑으로 간격 했을 때 반반씩 나눴잖아요. 아까 14로 했었나요? 그러네요. 14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또 14 빼고 여기부터 이제 여기까지 길이죠. 45 정도 나오네요. 그럼 45 픽셀이면 BTS 위로 주셔도 되고 테이블 밑으로 주셔도 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가운데 정렬이 들어가게 됐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쇼핑몰 상세 보기 만들어 줬는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게 구조가 이거 어떻게 만들지 되게 복잡해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순서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목부터 나와야 되고, 제목 다음에 그 내용을 나오는데 뭐 그 다음 제목 H2 다음에 이미지 나오셔도 상관은 없고요. 찬스 정보 나오셔도 상관없고, 어차피 이미지에 뭐 글씨가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면, 제품 내용이 없는 글씨들이 있다라고 하면 대체 텍스트 넣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빈 대체 텍스트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 상세 보기에서 옵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통을 한 번씩 다 묶어주시고 다른 것만 클래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역의 가운데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지금처럼 옵션에 있는 부분의 중심으로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잘 맞춰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쇼핑몰 상세 보기
에서 옵션 선택하는 부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